아침의 시작을 알리는 글로벌 주식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3월 5일 화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아침, 좋은 아침을 맞이하고 계십니까? 어제부터 30분 더 빨라졌고요. 저희가 15분 더 길게 여러분을 만나고 있는데요. 개편하고 나서 다양한 우리 시청자 또 청취자분들의 의견을 저희가 쭉 받고 있습니다. 뭐 개선해야 될 사항 그리고 혹은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또 적극 반영을 해보도록 할 테니까 다양한 의견 남겨주시기 바라겠고요. 어제 저희 월모브를 놓치신 분들 대체 이거 다시 보기 영상은 어디 올라오는 거야? 하고 궁금해하셨던 분들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채팅창에 뭐 하나 남겨드릴게요. 그 골뱅이 조금 이따 쓸게요. 지금 쓰면은 말을 못하니까 골뱅이 3프로 그러니까 영어로 3PROMONEY 지금 우리 3프로 PD님이 올려주셨네요. 3프로 머니라고 검색을 하시면 저희가 신규 채널을 다시 오픈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3프로TV 이 채널 자체에 너무나 다양한 컨텐츠가 올라오다 보니까 주식 관련해서 미국 주식, 한국 주식 다양한 컨텐츠는 저희가 그 채널에 이제 앞으로 실시간 업로드가 될 예정이니까요. 어제 보니까 제가 말씀을 안 드려서 그런지 컨텐츠의 조회수가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들 못 보셨던 분들은 저희가 또 열심히 꾸려놓은 영상 물론 실시간 다시 보기도 가능하지만 개별 컨텐츠 보고 싶으신 분들은 3프로 머니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지금 딱 종가 기준으로 보니까 모두 S&P 500도 뚝 떨어지고 나스닥도 뚝 떨어지면서 마감 기준으로는 약세 마감이 됐고요. 밤 사이에 가장 주요했었던 종목 가운데서는 뭐 엔비디아는 내가 제일 잘 나가. 내가 제일 잘 나간다고 혼자 이제 잘난 척을 정말 해도 됩니다. 해도 되죠. 이 정도로면 해도 되죠. 반면 테슬라가 좀 큰 폭으로 하락했고 애플과 구글도 좀 조정을 보이는 등 이제 M7 안에서도 굉장히 가르마가 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밤사이 있었던 여러분들의 그 표정, 희비를 실질적으로 저희가 같이 이렇게 모여서 본다면 엔비디아 그러니까 반도체 외 종목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고개를 푹 숙이실 것 같았던 그런 흐름이었는데요. 시장을 예전에는 이제 M7이 멱살 잡고 올라갔다. 멱살 캐리를 했다면 이제는 AI 반도체 주들만 멱살을 잡고 시장을 겨우겨우 끌고 올라간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세한 상황 잠시 후에는 월가의 뉴스레터 YMG의 박종훈 팀장과 함께 쭉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글로벌 인덱스는 저는 이분 굉장히 오랜만에 만나뵙는데 미래에셋증권 반포 WM의 장희성 지점장과 함께 또 시장 이야기를 쭉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월스트리트 모닝브리핑 여러분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먼저 월가의 뉴스레터 YMG 박종훈 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요새 새벽마다 뛴다라는 소문이 있어요. 태양을 들리려고. 정말 제가 이제 새로 아침에 또 합류하게 되면서 네. 어제 하게 되면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생각이요? 이제 정말 이것만 보더라도 많은 분들께서 다른 월가의 뉴스를 안 보게끔 해야겠다. 당연하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죽어나고 있는데. 이거 이제 적응되면은 좀 괜찮아요. 알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해 주셨던 3프로 머니 많은 분들께 좀 구독 좀 많이 눌러주시고요. 제 영상을 보니까 조회수가 13회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이제 내부자들만 봤다. 아무도 안 봤다. 저도 이렇게. 오늘 아침 한번 눌렀습니다. 자, 이러한 이야기가 좀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구독 좀 부탁드리겠고요. 자, 오늘 월가 뉴스레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 한번 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사실 앞에서는 가장 우리 시장을 좌지우지했던 이야기가 무엇이 있을까를 제가 늘 앞에다가 이렇게 제가 적어놨는데 오늘은요 광기의 비트코인 시장 민코인 주간 거래량이 3000% 급등했다라는 이야기로 시작하면서 그 이유가 도대체 어디 있을까라는 많은 분들께서 아마 관심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그 외에도 많은 월가의 뉴스 제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증시 대표 지수가 이건 잠정치입니다. 제가 왜냐면 지금 이제 시장이 끝났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만들면서 언제 만들었는지 보이시죠, 이게? 그래서 몇 시예요? 그렇죠. 제가 이제 미국 시간으로는 이제 한 오후 2시니까 제가 4시쯤에
만들었어요. 새벽 4시에 만드느라고. 업데이트를 해야죠. 그렇죠. 이건 뭐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왜냐면 지금 끝났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서 이 부분은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앞서서 이제 여돈 앵커님께서 좀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모든 3대 지수가 하락을 했고요. 무너진 애플, 구글, 테슬라 때문에 전체적으로 좋지 않았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리와 유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는 10년물 국채 금리가 4.22% 기록을 하고 있고요. 유가 같은 경우에는 78달러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국채 금리 같은 경우에는 파월 연설 그리고 고용시장 데이터가 이제 시장에서 주목하게 되면서 약간의 좋지 않은 그런 이야기가 좀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시장의 우려가 나오다 보니까 소폭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고요. 유가 같은 경우에는 어제 말씀을 드렸지만 오펙 플러스 회원국들이 6월까지 감산을 연장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최근에 미국 원유 생산이 정말 급증하고 있고 수출량도 크게 급증하고 있다 보니까 오펙 플러스 회원국들 사이에서는 중국 소비가 조금은 다시 좀 살아나는 것을 기대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가가 어느 정도 다시 좀 올라가기까지 좀 기다리는 그러한 모습이 좀 보여지고 있고, 물론 미국 대선도 남아있기 때문에 바이든 정부에서는 지금 인플레이션을 좀 낮춰야 되죠. 이러다 보니까 많은 이해 상충이 좀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섹터 흐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정말 흐름이 좋지 않았죠. 애플은 물론 지금 화면 보시면 마이너스 3%로 기록하고 있지만 애플은 마이너스 2%대로 소폭적 상승을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빠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고요. 어제 엔비디아, 오늘이죠. 오늘 이제 엔비디아가 정말 지속적인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다. 그 외에는 개별적으로 좀 움직이는 모습이 보이죠. 네, 그래서 테슬라, 구글, 애플 이렇게 세 종목들이 크게 빠지게 되면서 S&P 500과 나스닥 지수를 또 하락하는데 좀 부추겼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라이릴리가 정말 미쳤어요. 일라이릴리도 지속적으로 좀 상승하고 있고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 그 외에 뭐 은행주들 몇몇 은행주도 좀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뭐 이제 개별주적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도 좀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가 지금 최근에 정말 급상승을 하게 되면서 이러다가 이거 시총 1위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까지도 나올 정도로 엔비디아의 상승세가 정말 어마어마한데, 제가 과거 1960년대부터 지금까지의 시대별 미국 증시 시총 순위를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마 이게 화면이 좀 작아서 안 보이실 수도 있겠는데요. 과거부터 1, 2위, 3위 정도만 보시더라도 IBM이 1970년대, 80년대 1위를 차지했었고요. 그 다음에 엑소모빌이 또 차지를 1990년대에 또 차지를 했었죠. 그리고 2000년대 들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시총 1위를 차지하게 되고 2위가 이제 제너럴 일렉트릭, 시스코 이러한 같은 닷컴 버블 때 있었던 그러한 기업들이 또 시총을 상위 랭커에 있었는데 2010년 또 20년 넘어오게 되면서 엑소모빌이 다시 1위를 차지하고 애플에 또 어마어마한 상승 때문에 2020년 거의 10몇 년 동안에 애플이 지속적으로 좀 1위를 해왔습니다. 지금 2024년에 들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시총 1위인데요. 엔비디아가 이 10개 종목 중에 다 올라오는 그러한 모습을 좀 보여주게 됐고요. 또 밑에 보시게 되면 일라이릴리 그리고 브로드컴 같은 이러한 기업들도 다시 시총 10위 안에 들게 됐다. 그래서 만약에 넥스트 엔비디아가 무엇이 있을까라고 본다면 물론 AMD나 뭐 여러 기업들도 이야기를 하고 있겠지만은 엔비디아와 뭐 일라이릴리, 브로드컴 이러한 기업들이 결국엔 시총 1위로 올라가고 앞으로 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이 좀 드는데 이건 뭐 지속적으로 지켜봐야겠죠. 그래서 이러한 미국 시장의 시총 1위 변화도 지금까지 역사상 지속적으로 좀 변해왔다. 이런 부분을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가 시장 짤을 하나 가지고 나왔어요. 한번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 엔비디아가 많은 AI에 관련된 기업들, SMCI, 뭐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같은 기업들, ARM, 그리고 뭐 사운드 하운드 같은 이러한 기업들을 짊어지고 있다. 예, 그리고 옆에서 인텔과 AMD 아우들이 지켜보고 있는 그러한 시장입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뭐 아직은 괜찮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인텔과 AMD가 약간 걱정하는, 형 괜찮아? 이러고 있는 그러한 사진들이 지금 현재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돌고 있습니다. 이 이유는 뭐냐면 최근에 너무나도 급상승하는 이러한 모습 때문에 이게 어디까지 이 돌을 들고 있을까라는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진도 한번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업별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데커스 아웃도어가 3월 18일 S&P 500 편입 소식에 각각 27% 그리고 3%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었고요. 메이시스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투자 회사로부터 주당 24달러 인수 제한에 주가가 16% 급등을 했습니다. 이전에 사실 21달러에 제한을 했었어요. 하지만 거절을 했죠. 너무 낮은 금액이다라고 거절을 하다 보니까 이번에 인수 금액을 조금 높여서 또 다시 제한했던 그런 뉴스가 전달됐습니다. 과거 21달러보다는 14% 높은 금액의 인수 제한이 왔는데 향후 어떻게 되는지 제가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에요. 오늘 뭐 큰 폭은 아니죠. 뭐 2% 하락을 했지만 유럽 연합 규제 당국의 20억 달러 벌금 부과 후에 3% 정도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 상승세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코인베이스 그리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같은 이러한 기업들이 비트코인 사상 최고치 급등에 각각 6%, 8% 상승하는 그러한 이슈가 있었고요. 반감기 이슈가 있죠. 이러다 보니까 4월에 이제 그 반감기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런 기대감이 이러한 기업들까지도 녹아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도어대시 같은 경우에는 RBC가 실적 관련 투자 의견 상향 소식에 5%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드죠. 포드가 올해 2월 판매량의 데이터 강세가 좋다고 합니다. 예, 이러다 보니까 4.3% 상승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차량 매출이 좀 증가했다. 하지만 포드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에 대한 생산을 일시적으로 중단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사실 작년 12월부터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향후 지속적일지는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오토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실적 부진으로 인해서 25% 급락했습니다. 그리고 실망스러운 2월 인도랑 발표에 주가가 또 마이너스 12% 추가 하락을 하는 그러한 모습을 좀 보여줬었고요. 다들 좋아하시는 또 페라리, 시티의 투자 의견 하향 소식에 주가가 마이너스 2% 하락했다. 그리고 이 이유를 제가 보니까 최근 목표가보다 너무 높은 가격에 거래가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좀 부담이 된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업별 소식도 한 번씩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이슈 체크 포인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시장 랠리, 금리 인하는 파월 연설과 고용지표에 달렸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야기인가 제가 좀 체크를 해봤는데 사실 지난 4월간에 이어진 주식시장 랠리에 시장이 다소 약간의 조금 부담이 되는 그러한 시장이 좀 이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일자리 증가율에 대한 데이터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이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결국에는 실적 발표가 끝나게 되고 개별적으로의 어떤 호재성 기사가 시장을 이끌어왔지만 이제는 다시 매크로 지표로 좀 옮겨가는 게 아닌가라는 시장의 관점이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월 의장이 사실 지난 11월과 12월에 했던 일은 피해야 된다라는 분석가들의 이야기가 있는데 지난 11월과 12월에 정말 갈팡질팡하는 그러한 연설이 있었죠. 이제 곧 막 금리 인하가 될 것처럼. 예, 그래서 시장에 많은 기대감을 좀 이제 불어넣었는데 이렇게 시장을 좀 자극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러한 평가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 부분이 여전히 높고 상품 부분은 상당 부분 잡혔다고 합니다. 하지만 임금 상승이 지속되는 관점에서 봤을 때 인플레이션은 상당히 끈적끈적 거릴 것이다라는 것이 시장의 컨센서스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목요일과 금요일에 연준 파월 의장의 연설이 있고 그리고 고용 실업률도 이번에 좀 발표가 나오죠. 이렇기 때문에 고용 지표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 매크로 지표도 한 번씩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정말 또 시장을 달궜던 뉴스입니다. 이 뉴스 한번 보면 미 대법원에서요 트럼프 대선 출마 자격을 허용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사실 형사재판 여러 재판이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벌금도 정말 천문학적인 벌금을 좀 때려 맞았었던 그러한 트럼프인데 지난해 12월 19일 콜로라도주 대법원이 2021년 1월 6일에 있었던 의회 폭동 사태와 관련해서 반란에 가담한 행위다라고 해서 경선 투표 용지에서 트럼프 이름을 빼라고 판결을 했었죠.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아마 이 부분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을 텐데요. 사실 미 대법원에 개별 주식 종목이 아닙니다. 개별 그 주에 있어서 대선 출마 자격 바탈권은 없다. 그래서 공화당 예비 선거를 진행한 슈퍼 파이어를 앞두고 이런 발표를 좀 했는데 이제 각 주들이 연방정부 관리들에 대해 수정 헌법 제 14조 3항을 적용할 권한을 갖고 있지 못하다. 14조 3항이라는 것은 이제
이 대선에 있어서 투표용지에 이름을 빼는 또 대선에 출마할 수 없는 이러한 부분을 이제 적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특히 대통령에 대해서는 특히 이렇게 우리가 이런 권한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연방의회가 법률로서 이 조항의 적용 기준과 방식을 먼저 정해야 한다라는 판결을 내놓게 되면서 향후 트럼프가 대선 출마에 할 수 있는 그러한 판결을 좀 내놨습니다. 왼쪽 밑에 보시게 되면 사실 최근에 트럼프가 2월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트럼프의 지지율은 2월 달에 1% 정도 상승을 했는데 반면에 바이든의 지지율이 52%에서 38%로 급락했습니다. 예, 급락하면서 지금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약간의 지지율 급락이 약간 발목을 잡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바이든 행정부 같은 경우에는 이 사태를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을 잡는 그러한 하나의 트리거로 좀 극복을 해야 된다 이렇게 좀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미 대선 이 올해 정말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한번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또 뉴스 가장 좀 중요한 뉴스가 될 것 같아요. 자, 너도 나도 수익 인증. 미국은 비트코인 포모 현상이 극대화되고 있다라는 제가 제목을 좀 적었습니다. 지금 최근에요. 미국 비트코인이 6만 7천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하나로 따지게 되면 9,400만 원 정도가 되는 제가 이걸 못 샀네요. 그래서 정말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볼 수 있는데 인도와 중국을 포함해서 30개국에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각국의 통화량이 좀 다르기 때문에 각국마다 어디에서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어디에서는 또 아직 한참 또 올라가야 되는 그러한 뭐 개별적인 어떤 주가 흐름을 좀 보이고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 코인베이스 재무 책임자 CFO 발라지 뒤 이름은 제가 모르겠는데 발라지께서 지금 세계 각지에서 올타임 하이를 갱신 중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지금 포모 현상이 나오고 있는데 재밌는 게요. 지금 비트코인의 인출 금액도 역대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화면 한번 보시게 되면 암호화폐 밈코인이 3월 이후로 극단적인 거래량이 폭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이미 벌써 거래량이 폭증했는데 지금 여기서 그래프가 올라가는 이 부분이 2024년 2월 27일입니다. 27일부터 지금 3월에는 정말 어마어마한 지금 거래량이 폭증하고 있는 상태다라는 이러한 표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각국의 이제 코인들이 있는데 거의 밈코인이 주를 이루고 있는 그러한 부분에 대한 자료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인출 금액도 역대 최고입니다. 지금 암호화폐 분석 데이터 센터에서 회사에서 이 부분을 좀 분석을 했는데요. 3월 3일 날 X, 그러니까 과거 트위터 그 게시물에 이러한 이야기를 좀 게시했어요. 지금 수십억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을 인출하고 있다. 그리고 비트코인 거래소에서 보유고가 고갈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고요. 3월 1일 하루에만 23억 달러 하나로 따지게 되면 약 3조 원 정도가 비트코인에 3조 원 정도 되는 비트코인이 인출됐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분석가가 이런 거는 내가 분석을 하면서 처음 본 적이 없다. 처음 보는 상황이다. 라고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바이낸스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며칠 동안 4억 달러가량의 비트코인이 인출이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바이낸스 같은 경우는 ETF와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흥미로운 유출이다라고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까만색 선을 보시게 되면 지금 현재 비트코인의 가격을 이야기를 하고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주황색 선은 인출된, 각 보유량이죠. 보유량인데, 보유량이 점점 내려가고 있다. 즉, 인출이 많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인출이 많이 되고 있는데, 가격은 상승한다. 뭐, 가볍게 우리가 이런 논리로 보게 되면, 사는 사람이 그만큼 더 많다는 얘기겠죠. 자, 그래서, 이 보유자들의 어떠한 비트코인 보유량에 대한 분석 자료를 가지고 나왔는데 지금의 상승은 올드 유저가 나가고 있고요. 새로운 투자자가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게 되는 이 낙타등 같은 이러한 보라색 차트를 좀 보시게 되면 최근에 들어서 이 보유량이 점점 내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뭐냐면 6개월에서 12개월 이상, 그러니까 10년까지도, 아니 5년, 뭐 6년 이렇게 들고 계신 분들까지 해서 총 올드 유저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올드 유저의 보유량이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데 비트코인 가격은 또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과거의 어떠한 패턴을 보더라도 비슷하게 팔고 있지만 그 어떤 상승기에서 수익 실현하는 그러한 올드 유저들, 그리고 새로 유입되는 새로운 유저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러한 반감기의 시기에
비슷한 흐름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과거의 반감기와의 어떤 패턴들, 어떤 주기적으로 했을 때 얼만큼 상승했는가, 2010년부터 2024년 현재까지의 각 연도별 상승폭과 그리고 감소폭을 지금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지금의 상승폭은 앞서서 사실 제가 2022년에 이 표를 똑같이 갖고 나왔었는데 그때는 마이너스 65%를 보고 나서 이제 끝날 수도 있지라고 제가 얘기했던 것이 기억이 새록새록 나는데요. 지금 다시 또 올라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에 대한 흐름은 이렇게 한번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테슬라가 정말 큰 폭의 하락을 했습니다. 물론 테슬라에 대해서 많은 악재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변호사 이제 관련돼서 수수료 자체도 천문학적인 비용을 좀 내야 된다. 그런 요구를 한 그런 상황이 나와서 테슬라에 대한 악재가 있는데 제가 보는 오늘 테슬라의 하락은 아마 이 뉴스가 되지 않을까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 블룸버그에서 나온 기사예요. 테슬라의 중국 출하량이 1년여 만에 최저치로 급락했다라는 뉴스가 좀 나왔습니다. 춘절 연휴 때는 중국 같은 경우에 사실 전기차와 연휴가 길기 때문에 이런 전기차 판매량이 증가를 하지 않는 상황이긴 하지만 최근에 중국 전기차의 가격 경쟁 때문에 둔화가 좀 급속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맞물려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EV 시장에 있어서 전반적인 가격 경쟁이 좀 심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PCA, 그러니까 중국 승용차 협회예요. 올해 예상 출하량이 1,100만 대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작년에 비해서 25% 증가를 하는 거지만 그래도 과거 2023년 36% 그리고 2022년 96%를 기록했던 것만큼의 그 상승폭은 성장률은 보여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출하량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전기차 시장의 둔화가 더 지속화되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각에서는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추가 가격 하락을 예상하는 소비자들이 구매를 보류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게 되면서 부동산과 비슷하겠죠. 부동산도 언제까지 가격 하락하는 데 있어가지고 조금 더 하락하지 않을까라는 기대 심리에 대기 수요자는 분명 있을 수 있으나 이 부분이 지속적으로 좀 연결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표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테슬라의 중국 내 출하량입니다. 2023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과거의 어떠한 상승, 약간의 변동성은 늘 존재했지만 과거보다는 조금 내려가는 그러한 하늘색 차트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2024년 2월 기록입니다. 그래서 2월에 중국 공장에서 6만 365대 출하를 했고요. 이 부분은 전월 대비해서 16% 감소했고 전년 대비해서 19% 감소하는 그런 수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덮친 격이죠. BYD 같은 경우에는 베스트셀링 모델을 또 가격을 또 낮췄습니다. 그래서 이전 모델 가격보다 낮은 가격 약 11% 인하를 하게 되면서 이번에 새로운 버전을 다시 또 출시하게 됐는데 공격적인 저가 공세 전략으로 들어섰다라는 시장의 분석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로이터에서는 전기차 가격 경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테슬라와 지리 자동차와의 대결에 대응하는 중이다라는 코멘트까지 남기게 되면서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부분 때문에 앞으로 향후 이 여러 전기차에 대한 주가 또는 출하량 이 부분은 결국에는 영업이익으로 또 연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이제 있는 분기별 실적에서도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보여지고 있습니다. 물론 지난 일론 머스크의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을 보게 되면은 2024년 전체로 봤을 때 가이던스를 정말 하향 조정했기 때문에요. 어느 정도 바닥권을 또 지켜보는 그런 투자자들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오늘 좀 큰 폭을 하락하게 되면서 지금의 하락세는 좀 지속되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슈 다음 뉴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애플 관련된 뉴스입니다. 지금 왼쪽을 사진 보시게 되면 스티브 잡스가 2011년 때예요. 2011년 때 WWDC에서 5GB 저장 공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그러한 장면을 지금 뉴스로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 뉴스 이후에 5GB의 저장 공간을 제한한다라는 것 때문에요.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 아이폰 백업 제한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집단 소송을 했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아이폰 사용자들에게 애플 아이클라우드 옵션 하나만 제공한다라는 것이 지금 소비자들이 정말 화를 내고 있는 상황인데 저도 개인적으로
이 부분을 좀 느꼈었던 부분을 미국 소비자들이 집단적으로 또 소송을 하고 있다 보니까 저도 약간의 좀 기대가 되는 그런 부분인데 특정 파일 유형에 대해서 예를 들면 뭐 기기 설정 앱이나 또는 앱 데이터 부분은 아이클라우드만 사용하도록 유도가 되어 있어요. 하지만 사진이나 동영상 같은 경우에는 구글 클라우드나 다른 클라우드를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집단 소송을 하는 부분으로 이제 찍고 있는데 애플이 사실 경쟁 클라우드 플랫폼을 제공하는 것을 막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결국에는 독점에 관련된 이슈로 또 번질 수 있기 때문에 같이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플이 사실 경쟁 클라우드 플랫폼 아이클로우드와 효과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풀 서비스 클라우드 솔루션 제공하는 것을 막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많은 아이폰 유저들은 좀 아시겠지만 더 많은 저장 공간을 위해서는 이 부분은 이제 구독을 하고 비용을 또 지불해야 되잖아요. 매달 지불해야 되는 그 비용이 있는데 이 부분은 강압적으로 소비자들에게 선택권을 부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골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플 서비스 부분이 최근에 정말 급상승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물론 아이클라우드에 대한 물론 이 부분 세부적으로 우리가 쪼개서 봐야겠지만 아이클라우드에 대한 여러 이제 매출 실적이 증가를 하면서 이 부분을 소비자들에게 거의 독점적으로 전가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의견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과거에 비해서 지금 애플 서비스 부분이 전체 매출 중에 두 번째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소비자들이 좀 화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약간의 좀 반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애플이 지난 실적에서도 이런 얘기를 했었죠. 2023년 서비스 매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이 부분에 더 불을 지핀 것 같은데 이 밑에 부분을 보시게 되면 애플의 서비스 부분만 매출이 서비스 부분만 표시하는 이 매출 자체가 다른 기업의 전체 매출을 압도하는 수준의 매출입니다. 그래서 보잉, 인텔, 나이키, 그리고 코카콜라, 그리고 넷플릭스, 그리고 맥도날드와 비교했을 때 이 애플의 서비스 매출만 다른 기업을 또 압도하는 그러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소송이 또 진행되는 것이 아닌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안 좋은 악재가 하나 더 겹쳤습니다. 유럽연합에서요. 음악 스트리밍 제한으로 애플에 18억 유로 벌금을 부과했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스포티파이와의 여러 이제 쟁점이 있었죠. 사실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2019년 때부터 지속된 이러한 법적 분쟁이 있었는데 이 스포티파이 음악 구독 서비스를 고의적으로 제한한 혐의를 좀 받았었고요. 그리고 유럽 독점 금지 규정에 따라서 벌금 부과를 발표했다라는 소식이 좀 나왔습니다. 그리고 애플 자체는 이 위원회 결정에 비난하면서 이제 항소를 밝혔습니다. 그래서 항소를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아마 이런 법적 분쟁은 지속적으로 좀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애플에 대해서 투자하시는 분들 최근에 애플에 대한 악재가 조금씩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 어떠한 빅테크의 어떤 하락에 있어서는 악재가 지속적으로 좀 나왔던 과거의 어떤 사례를 봤을 때 지금도 애플이 약간의 조금 두들겨 맞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또 애플 투자자분들은 이런 부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실적 발표 기업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심주 보시게 되면 뭐 차지포인트와 타겟, 크라우드 스트라이크가 화요일 날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정말 개인 투자자분이 또 좋아하는 브로드컴이나 뭐 코스트코 이러한 기업들이 또 있기 때문에 이번 주는 매크로 지표도 정말 중요한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되고 또 개별적으로 실적 발표도 정말 중요한 기업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는 정말 좀 지속적으로 좀 업데이트가 좀 필요한 상황이고요. 앞으로 또 어떤 개별적으로의 실적도 중요하겠지만 이 기업에서 나타내고 있는 가이던스가 향후 2024년에 가이던스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우리가 좀 체크를 하면서 같은 동종 업종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이러한 가이던스를 좀 체크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지금 이 표는요. 어떤 표냐면 과거에 지금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과거 어닝이 미스했던 기업이에요. 그리고 녹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은 과거 기업이 또 예상치를 상회했던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혹시 본인이 들고 있는 기업이 여기에 속해진다면 과거에 지난 분기 때는 이 실적을 미스했는지 또는 예상치를 또 부합을 했는지 또는 상회했는지를 체크하시면서 이번 주도 실적 발표를 같이 또 체크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3월 5일 화요일 월간 뉴스레터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월간 뉴스레터 YMJ 박종훈 팀장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끝나고 바로 물 드시고요. 네. 내일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글로벌 인덱스는 미래에셋증권 반포 WM 지점의 장희성 지점장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